자, 어린아이의 대변이 묻은 그런 기저귀를 흔히들 무슨 기저귀라고 하잖아요.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다 대고 던진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재판부는 학부모의 주장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던데 두 아이의 엄마한테 그 자리에서 실형이 내려진 거예요. 재판받으러 갔다가. 자, 그러자 실형을 선고받은 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3살 배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 엄마가요.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 엄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골방처럼 좁고 어두운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아유.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예. 또 아이 엄마는 자신의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다른 아이의 부모에게 100만 원씩을 또 요구를 해서 해당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원장과 교사가 이제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려고 찾아갔는데요. 해당 아기 엄마의 첫째 아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밖에 있었고 이제 교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서 학부모를 만났는데 그때 아이 엄마가 교사의 얼굴을 향해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얼굴에 저렇게 묻은 거예요. 아유, 애들 뭐 많이 하는 말이니까 똥기저귀에 맞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냥 던진 게 아니라요. 피해 교사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등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에 그 기저귀를 비벼댔다고 합니다. 비벼댔어요? 네, 이 사건으로 50대 교사는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기도 했고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들도 관심이 있었고 학부모들도 우리 어머니들도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1심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었죠? 그 기저귀 던진 아이 엄마가 상해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재판부가 교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피고인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의 남편이 기저귀를 던진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항소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온 세상이 아내에게만 돌을 던지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라면서 항소를 했었는데 그래서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가 난 엄마가 뭐 기저귀를 던졌다고 합니다만 그때 같이 제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 아동학대했어요. 이 사건이 이제 서로 겹치는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나한테 기저귀 던졌잖아요. 한쪽에서는 우리 애한테 아동학대했잖아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재판을 받습니다. 다른 법정이지만 이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아이 엄마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당초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이 교권 침해가 아니고 그리고 피해자의 병실 무단 방문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이렇게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아이들 선생님 얼굴에다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저걸 던지고 비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빈 게 아니고 안경이 부러질 정도의 상해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죄질이 안 좋다고는 본 건데 또한 이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이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는 겁니다. 아, 불기소라면은 그러니까 아직 죄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동학대가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판결 직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 엄마는 저에게는 두 어린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라고 호소하면서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다.
합의금을 줬는데 용서받은 것 아니냐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이 합의금은 아마 공탁금과 민사상 배상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2심에서 이제 실형 판결이 나왔고 상고 대법원의 3심에 대한 상고 이후 양형부당으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나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형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뭐 어머니들, 우리 엄마들도 관심이 있는 뉴스였고 또 어린이집 교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교권이 이게 뭐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동학대도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로 교권 침해 행위도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교사를 아동학대 하나만 고소를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 건을 수사가 지속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고소를 하면서 이게 모두가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고소권이 남발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데다가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을 한다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 마지막 말도 합의금을 줬는데 용서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돈으로 용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민사 화해 공고 결정에 따라서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는 분명히 별개로 구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형사 공탁으로 200만 원을 공탁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렇다는 거는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피해자에게 어떤 법적인 장치로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 주장과 또 재판부 양형 사유에 따르면 예.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들이 모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